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시가 다음 달 중순 1인당 20만 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전 시민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어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연말연시 긴급 이동 멈춤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한다며 어려운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 시민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여수에 주소를 둔 시민과 외국인 등록을 마친 다문화 가족 등 28만 2천여 명에게 1인당 20만 원씩 총 569억 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추경안 편성 시기 등을 감안해 다음 달 20일을 전후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전면 개보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국보 제304호 여수 진남관의 모습이 디지털로 최초 공개됐습니다. 여수 지역사회연구소는 지난 5월부터 진남관과 전라 좌수영성에 디지털 3차원 몰입형 인터페이스 복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40%의 공정률이 진행된 1단계 모습을 어제 최초 공개했습니다. 연구소는 2022년에 진남관과 전라 좌수영성 부속 건물 83채의 복원 사업이 최종 완료될 경우 3차원으로 구현된 건물에 애니메이션을 접목해 여수 시립박물관에 몰입형 미디어 아트로 전시할 예정입니다. (2021년) 올 한 해를 돌아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첫 순서로 정치와 행정 분야를 정리합니다. 올해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과 같은 큰 성과도 있었지만 동시에 더 많은 과제를 확인하는 한 해였습니다. 양대 선거를 앞두고 정치와 행정은 같은 지향점을 바라보면서도 서로 삐걱대는 모습도 보여 지역민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가장 큰 정치 이슈는 국회 문턱에서 수없이 좌절했던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쾌거였습니다. 정치권과 지자체, 지역사회가 후속 조치에 매달려야 할 행정 현안이 생겼습니다.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들을 더욱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해였는데요.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려면 정치와 행정이 공동으로 좀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수에서는 남해간 해저터널 건설 확정과 세계 선박람회 국제행사 승인도 큰 성과였지만 COP28 유치 무산은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입니다. 경도개발과 시청사 통합, 현충탑과 미술관 건립 같은 지역 현안들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정원박람회 특별법 제정으로 순천의 미래청사진이 제시됐고 공공데이터센터 유치와 스카이큐브 인수 등이 두드러졌지만 쓰레기 매립장이나 연양뜰 개발, 순천만 가든마켓 등 미해결 과제들로 성과는 빛이 발했습니다. 또 취임 초기부터 법정을 오가는 시장의 모습은 순천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피로감을 높였습니다. 현직 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이은 건강 악화, 불출마 선언까지 추진력 없는 부시장 체제가 길었던 광양시도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도립미술관 개관과 기업 투자 유치, 광양항 제2의 도약 준비라는 성과는 정치와 행정이 함께 이끌어낸 작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고흥에서는 전국적으로 눈길을 끌었던 민주당 군수후보 경선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와 부작용으로 인해 무소속 현직 군수를 자극하기는커녕 민주당 대사면 전국과 맞물려 어정쩡한 분위기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고흥에서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절반의 성공을 거두며 내년 5월 2차 발사를 앞두고 있고 항공우주 관련 산업과 기관 유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했습니다. 사실상 민선 7기를 마무리하는 2021년, 크고 작은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한 해였다면 새해엔 여순특별법과 박람회장 사후 활용, 기후위기 대응과 국제행사 유치 등 지역 간의 소통이 화두로 던져졌습니다. 대기고 오염에 대한 문제랄지, 관련된 교통의 문제랄지, 문화의 문제랄지, 또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오랜 기간 동안에 지금 서로 인구 빼가기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멈추고 광역행정협의회를 좀 만들어서. 정치와 행정을 분리하기 힘든 지역의 특성상 내년 초 양대 선거를 앞둔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각 지역의 정치력과 행정 역량도 중요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협력과 협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전남교육청이 2022년 전남교육의 비전과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장서궁 전남교육감은 어제 전남교육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학교 감염 전국 최저 수준, 농사노촌 유학 등 올해 전남교육의 성과를 소개했으며 코로나19로 누적된 학업 결손 회복과 미래형 교육시설 구축 등 신년 교육정책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또 청소년 노동인권, 산업안전 교육을 강화해 안전한 실습 환경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로부터 연간 수억 원의 지원을 받는 한 장애인협회에서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협회 회장은 얼마 전 회원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해서 자격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여수 모 장애인단체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했던 A씨는 지난 10월 말 일방적인 파면 통보를 받았습니다. 불성실 근무 등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회장 황모 씨가 단체 후원금 통장에 들어온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려는 것에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A씨에 따르면 황 씨는 활동보조사 B씨에게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며 그동안 수차례 돈을 인출해 갔습니다. 후원금에서 개인 통장으로 한 달에 뭐 400이 됐든 100이 됐든 나가니까 아마 시청에 해명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더니 그거에 노발대발 이제. A씨는 또 황 회장이 돈을 받고 취업을 시켜주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회장 황 씨의 활동보조사 B씨가 지난 2019년 11월 4천만 원의 후원금을 단체에 기탁했는데 사실 이 후원금은 B씨의 지인인 C씨가 채용 청탁금으로 지불한 돈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취재진이 입수한 B씨의 통장 거래 내용에는 C씨가 4천여만 원을 입금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C씨는 B씨에게 돈을 입금하고 한 달 뒤 이 단체 자립지원센터에 취업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센터에 후원을 하고 싶어서 C씨에게 빌린 돈일 뿐이라며 자세한 해명을 거부했습니다. 너는 그 지금 기자님한테 얘기할 일이 아니고 그걸 둘이 사는 게 모르지 나는. 내가 이런 말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 취업한 C씨는 근속 연수를 채우지도 않았는데 1년 만에 팀장급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C씨의 취업을 두고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는데 여수시는 올해 초 점검을 나와 급여만 환수해 갔을 뿐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다면서 점검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여표를 보더니 1월달, 2월달 팀장급여를 가자 지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환수 조치가 들어갔죠. 그거 급여표만 보고 갔죠. 그 직원은. 이런 가운데 회장 황모 씨는 지난 16일 같은 단체 여성 회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황 씨는 성추행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며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정말 저는 하루를 맹서 그런 일을 하도 안 했어요. 회장을 어떻게 하든지 꺾어내려야 되겠다. 그 목적입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서만 자격 무효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여수시는 최근 황 회장의 1심 선고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건 사실이라며 조사를 진행해 처분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정부가 원전 부지 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한시적으로 보관하고 향후 37년 안에 영구 보관 장소를 찾는다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전남 등 원전이 있는 주민과 지자체는 이번 계획이 별도의 장소를 찾지 못한 채 영구 처분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6개 호기 중 5개가 가동되고 있는 한빛원전. 이곳에는 사용하고 남은 핵연료를 비롯해 방사능이 강한 고준위 폐기물이 보관돼 있습니다. 현재 한빛원전에 보관된 사용 후 핵연료는 약 6,700다발, 한빛 6호기의 설계 수명인 2042년까지 총 1,600여 다발이 발생할 전망인데 문제는 현재 원전터에 임시 보관하고 있는 시설이 10년 뒤인 2031년부터 포화될 것이란 점입니다. 전국 6개 원자력 발전소 중 가장 빠릅니다. 정부는 고준위 폐기물 영구 보관 장소를 찾고 그동안 한시적으로 원전 부지 내에 임시 저장한다는 기본 계획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를 두고 원전 지역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과 경북 등 원전이 있는 4개의 광역단체 협의회는 정부 결정 과정에서 자치단체는 배제됐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고 탈핵단체는 저장 방식에 대한 검토는 없었고 사실상 영구 처분을 위한 꼼수라며 반대했습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해야지만이 대회도 불구하고 사업장인 한수원한테 다시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을 계속하는 한에는 폐폐기물을 다른 데로 옮길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한편 기본 계획을 확정한 국무총리실은 미래 세대를 위해 결정을 미룰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을 위한 범정부 지원 체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담 조직의 설치와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1차 기본계획안이 만들어진 뒤 재검토위원회까지 출범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대책을 논의해왔지만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원전 인근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전남과 경남을 포함한 우리나라 남부권에 대한 정부의 관광개발 기본 구상이 확정됐습니다. 7천억 원에 가까운 규모의 이 대규모 프로젝트, 권역별 브랜드 개발과 관광 인프라 확충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확정한 남부권 관광개발사업 기본 구상은 권역별 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전남, 광주, 경남, 부산, 울산 5개 시도를 남부권, 남서권, 남동권 3개 권역으로 나눠서 모두 6,900억 원의 국비를 투자하는 대규모 관광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이 가운데 전남, 경남이 포함된 남중권은 웰빙과 행복, 건강이 조화를 이루는 한국형 웰리스 관광 메카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가 짝을 이룬 남서권은 섬과 해양, 역사문화 자원이 어우러진 남도문화예술지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남중, 남서권 관광 개발로 전남 지역 사업에 배정될 국비가 3천억 원, 대부분이 관광 인프라 확충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선언적 의미에 그친 채 부진한 남이안 관광벨트 사업과는 다르게 중앙정부가 계획을 직접 짜고 사업비를 조달해 실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전남에 많은 이런 어떤 관광 자원을 개발해가지고 세계적인 핫플레이스로 만든다면 세계에서 관광객이 많이 밀려오게 될 거고요. 그에 따라서 전남의 관광 지도가 거쳐가는 지역에서 체류형으로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남부권 관광개발 사업이 가져올 전남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생산 유발 5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 1,700억 원, 일자리 창출 5,500명이 예상됩니다. 또한 내년부터 시작하는 3조 원 규모의 제7차 전라남도 관광개발과도 연계해 남도만의 매력을 보소로 가꾸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순천 지역 제조업체들이 내년 1분기 기업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순천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관내 6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내년 1분기 기업 경기 전망 지수는 88로 기준치인 100을 밑돌았습니다. 순천 상인은 기계부품 업종을 중심으로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요인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치가 낮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수시 덕연동 연향 현대 1차 아파트 164만 9천 원, 고운군 동일면 금성수산 50만 원, 순천시 덕연동 2통 주민 1동 44만 원, 여수시 만덕동 9통 주민 1동 35만 2천 원, 순천시 덕연동 1통 주민 1동 34만 5천 원, 50통 주민 1동 30만 원, 순천시 저전동 은하맨션 주민 1동 30만 원, 7통 주민 1동 26만 5천 원, 순천시 향동 동원빌라 주민 1동 20만 원, 순천시 덕연동 53통 주민 1동 20만 원, 순천시 향동 5통 주민 1동 19만 원, 고운군 도양읍 상화도마을 주민 1동 16만 원, 여수시 율촌면 상봉 1리 주민 1동 15만 원, 순천시 덕연동 22통 주민 1동 15만 원, 여수시 소라면 복산 1리 주민 1동 10만 원, 복산 3리 주민 1동 10만 원, 여수시 율촌면 월산 1리 주민 1동 10만 원, 여수시 주삼동 봉강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순천시 나가면 용능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여수시 만성리 중촌 익명 8만 원, 순천시 나가면 두능마을 주민 1동 5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올해 순천을 빛낸 10대 뉴스 1위로 순천만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선정됐습니다.
이어 2위에는 순천시 신청사 착공이, 3위에는 순천만 자벌드 개관이 선정됐고 야시장 개장과 순천형 권분운동, 팔마비 보물 승격 등도 10대 뉴스에 포함됐습니다.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올해 10대 뉴스 선정 투표에는 시민 1,7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